발사 10초 전. 9, 8, 7. 나사 관제실의 모든 시선이 거대한 스크린에 고정됐다. 1962년 2월 20일 존 글렌이 탑승한 우주선 프렌드십 7호. 미국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역사적 순간이 코앞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존 글렌이 발사 중단을 요청했다. 내 목숨을 맡길 계산이 IBM 컴퓨터가 한 거라고? 난 믿을 수 없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주비행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흑인 여자에게 다시 확인하게 해. 그녀가 오케이 하면 나도 준비됐어. 백인 남성들만 가득한 나사 관제실이 술렁였다. 그들이 찾은 사람은 지하 서쪽 건물,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 표지판 옆 유색인종 계산원실이라는 작은 편말이 붙은 방에 있었다. 도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 1960년대 버지니아, 인종차별의 시대. 캐서린 존슨, 도로시 본, 메리 잭슨, 3명의 흑인 여성 수학자들은 매일 아침 같은 차를 타고 나사 랭리 연구소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들이 일하는 곳은 본관이 아니었다. 유색인종 계산원실이라는 분리된 건물이었다. 화장실도, 식당도, 커피포트도 모두 따로였다. 캐서린은 천재적인 수학 능력을 가졌지만 그녀의 계산은 백인 남성 엔지니어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도로시는 실질적으로 팀을 관리했지만 공식 직함은 없었다. 메리는 엔지니어를 꿈꿨지만 흑인은 입학할 수 없는 백인 전용 학교에서 야간 수업을 들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린 숨겨진 존재들이에요. 도로시가 쓴웃음을 지었다. 나사의 성공 뒤에 숨은 히든 피겨스. 1961년 소련이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냈다. 미국은 충격에 빠졌다. 우주 경쟁에서 뒤처진 것이다. 나사는 발칵 뒤집혔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선언했다.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 그때 백인 남성들만의 엘리트 부서인 우주특별연구팀에서 급하게 인력을 찾았다. 복잡한 궤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수학자가 절실했다. 저기 유색인종 계산원실에 천재가 한 명 있긴 한데요. 망설이는 목소리. 캐서린 존슨이 불려갔다.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들만의 공간에 발을 들였다. 여자가 이 계산을 할 리가 없어. 폴 스태퍼드 수석 엔지니어는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캐서린에게는 기밀 보고서 접근 권한도 주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커피나 타오라고 시켰다. 화장실은 800m 떨어진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이니 그쪽으로 가세요. 캐서린은 매일 40분씩 걸어서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다. 서류를 들고 뛰어가는 그녀를 동료들은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 한편 도로시는 IBM 컴퓨터가 곧 도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었다. 기계가 우리를 대체하면 우린 모두 해고될 거야. 메리는 엔지니어 지원서를 냈지만 거절당했다. 백인 전용 학교 이수 증명서가 없으시네요. 흑인은 입학할 수도 없는데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세 여성은 각자의 벽 앞에서 좌절했다. 캐서린의 상사 알 해리슨 국장은 처음엔 그녀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소련의 우주선 궤도를 계산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 벌어졌다. 누구든 이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캐서린이 칠판으로 걸어갔다. 분필을 들었다.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해석기하학과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해 완벽한 궤도를 계산해냈다. 10분 만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알 해리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천재군요. 그날부터 해리슨은 캐서린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없는 회의는 의미 없다고 여기게 됐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캐서린이 또 서류를 들고 뛰어나갔다. 40분 뒤 흠뻑 젖어 돌아온 그녀를 본 해리슨이 물었다. 대체 어디 갔다 온 겁니까? 매일. 캐서린이 폭발했다. 화장실이요. 800m 떨어진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 거기밖에 갈 데 없거든요. 매일 왕복 40분씩 걸어요. 서류 들고 비 맞으면서. 해리슨이 얼어붙었다. 다음 날 그는 해머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 표지판을 내리쳤다. 나사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색입니다. 한편 도로시는 몰래 도서관에서 프로그래밍 책을 빌려 독학했다. 그리고 IBM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팀원 모두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쳤다. 기계가 우리를 대체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계를 다룰 거예요. 메리는 법정에 섰다.
법정에게 백인 전용 학교 야간 수업 허가를 요청했다. 판사님, 당신도 언젠가 최초였을 겁니다. 제발 제가 최초가 될 기회를 주세요. 나사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 판사가 말했다. 허가합니다. 1962년 존 글렌의 지구 궤도 비행 미션이 다가왔다. 나사는 새로 도입한 IBM 컴퓨터로 궤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존 글렌은 불안했다. 기계를 믿을 수 없어. 캐서린 존슨에게 확인시켜. 캐서린은 밤새 손으로 계산했다. 수천 개의 숫자, 복잡한 방정식들. 컴퓨터 계산이 맞습니다. 발사 가능합니다. 존 글렌이 미소 지었다. 당신이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1962년 2월 20일 프렌드십 7호가 발사됐다. 지구를 3바퀴 돌고 존 글렌은 무사히 귀환했다. 미국 전체가 환호했다. 하지만 성공 뒤에도 차별은 계속됐다. 캐서린의 이름은 보고서에 오르지 않았다. 도로시는 여전히 공식 직함을 받지 않았다. 메리는 엔지니어가 됐지만 승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우린 숨겨진 채로 끝나는 건가요? 캐서린이 지쳐 물었다.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인간을 달에 보내는 거대한 프로젝트. 캐서린은 달 착륙선의 궤도 계산을 맡았다. 하지만 너무나 복잡했다. 실패하면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죽는다. 할 수 있을까? 낮과 밤을 없이 일했다. 오차 하나가 생명을 좌우했다. 1969년 2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다. 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기지, 이글이 착륙했다.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을 밟았다. 그 순간을 가능하게 한 계산, 그 중심에 캐서린 존슨이 있었다. 도로시 보는 나사 최초의 흑인 여성 슈퍼바이저가 됐다. 메리 잭슨은 나사 최고위급 엔지니어로 승진했고 후에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 책임자가 됐다. 새 여성은 은퇴 후에도 나사의 전설로 남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들의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2015년 마고리 셰털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2016년 영화 히든 피겨스가 만들어졌다.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캐서린 존슨에게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했다. 2020년 캐서린 존슨이 101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떠난 후 나사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녀는 우리를 별까지 데려갔습니다. 오늘날 나사의 여성 엔지니어와 과학자 비율은 34%입니다. 흑인 여성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정거장에서 일합니다. 2024년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최초의 여성, 최초의 유색인종을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캐서린 존슨이 계산한 궤도를 따라서. 처음에는 그들을 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히든 피겨스, 숨겨진 인물들,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은 영웅들. 나는 항상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보지 못했을 뿐이죠. 캐서린 존슨, 1918년, 2020년.